안녕하세요. 세상 좁다는 말이 뭔지 이번에 깨닫게 되었네요. 항상 보기만 하던 채널에 꼭 제 이야기를 제보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일을 그만두고 평범한 공방을 운영하면서 살고 있는 안유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제 남편은 의사예요. 지금은 의사 일보다는 연구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요. 저와 제 남편의 첫 만남은 당연히 병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남편은 병원 인턴 일에 적응하지 못하고 매일 계단에서 울던 학생이었지요. 저는 전문대 졸업 후 간호사 시험을 봐서 병원에 들어온 사람이었고, 지금 이 남편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경력은 훨씬 더 많았기에 저는 울던 남편을 많이 위로해 준 것 같아요. 원래 병원 생활이 힘들잖아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라는 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안 간호사, 나한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사실 의사라는 직업이 적성에 안 맞거든요. 제가 의대 1학년만 3년간 휴학했어요. 학교 가는 게 너무 무섭고 책 보는 것조차 저에게는 고통이더라고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부모님 기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꾸역꾸역 공부해서 인턴하는 거거든요. 저는 왜 사회적 기준에 맞춰서 살다가 제 자신을 잃게 되었을까요? 자기 신세 한탄을 하더라고요. 종종 병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몇 번 보긴 했거든요. 의사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결국 전문의 과정을 버티지 못하고 병원을 나간 사람들이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본과 생활에 있는 인턴 과정만 하고 바로 의사 면허를 따서 일반의로 개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의사라는 자체가 대단하다고 느꼈지만 본인은 자신이 전문의 자격증을 따지 못했다고 힘들어하고 비교하면서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오죽하면 병원 사람들이 그 남자를 보고 아휴, 사람이 어두워도 너무 어두워. 그렇게 공부만 잘하면 뭐해? 자기 적성에 안 맞는 일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참 저걸 보면 딱하다니까. 혀를 끌끌 찰 정도였습니다. 맨날 울고 얼굴은 헬쓱해져 있고 의사 자격증을 따도 괴로워했으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애들이 엄마 같다고 많이 말해줬어요. 유진아, 너는 성격이 참 남을 따뜻하게 잘 품어주는 성격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너한테 기대고, 그러니까 행복해. 너는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이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저는 남들에게 편하게 해준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남들 고민도 잘 들어주고 공감도 잘해주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의 태도에 그 남자가 반해버린 거였지요. 의사 면허증을 따고 저에게 더 이상 연락을 안 할 줄 알았던 그 남자는 갑자기 사실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저는 유진 씨가 너무 좋거든요. 처음 제가 계단에서 울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나약한 존재로 나를 취급했는데 오직 유진 씨만이 저를 보듬어주고 사랑했어요. 저요, 유진 씨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나의 모든 부분을 따뜻하게 어루어 만져주고 항상 응원해주는 유진 씨. 저 유진 씨한테 이제는 마음 고백할래요. 사실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이라서 유진 씨가 나를 안 좋게 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용기 내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남자가 고백한 거였어요. 저는 솔직히 그분이 저에게 호감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그 남자가 싫지 않았고 다른 남자들보다는 세심한 감수성 그리고 섬세한 성격이 제 마음에 들었거든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갑자기 고백할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나도 너무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이런 나를 좋아해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에요. 당연히 고백 받아주지요. 그래요. 우리 함께 교제하면서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 봐요. 이제는 제가 곁에 있으니까 더 행복하자고요. 그렇게 교제를 시작한 거였어요. 정말 아직도 감사한 게 그 남자는 저에게 남들은 줄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주었어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린, 저릿한 그런 사랑을 준 거죠.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경을 헤맬 때 그 남자는 하던 일도 다 때려치고 거의 3개월 동안 제 곁에 있으면서 아주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좀 더 신경 써주고 참 좋았어요. 그리고 입원해서 몰골이 말이 아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항상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그 누구도 당신처럼 이쁘지 못해. 진짜 사랑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해주었습니다. 온몸 골절에 처음에는 정말 장애자가 될 수도 있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남자가 저에게 준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 버틸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로 기적처럼 저는 정상 몸이 되어서 퇴원을 하게 되었고 그때 지금의 남편이 청혼을 하게 된 거죠. 유진 씨,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우리 평생을 기약해요. 내가 비록 멘탈도 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성격이지만 우리 유진 씨만큼은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 약속, 내가 유진 씨한테 고백할 때 유진 씨 행복하게 해주고 언제나 곁에 있어준다는 약속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진 씨가 아플 때도 항상 곁에 있으려고 노력했어요. 결혼해서도 그 약속 절대 잊지 않고 지킬게요. 유진 씨, 나랑 결혼합시다. 제 손을 잡으면서 그 말을 하는데 감동이었고 이 남자를 절대로 놓치기 싫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빠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요? 나 오빠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하루하루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 지금 행복하다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오빠랑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오빠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오빠를 위한 것이에요. 다가올 바람이 오빠를 데리고 가기 전에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오빠를 꼭 붙잡고 싶어요. 오빠, 사랑해요. 저희는 결혼을 기약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커플 행복하게 결혼에 꼴이 나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님 되실 분이었어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머님이 엄청 저를 반대한 거였습니다. 아니, 아들을 의사로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뭔 간호사가 불쑥 튀어나와서 우리 아들을 가지고 가려고 해? 엄마는 너 못 보낸다. 아니, 지금은 너무 일러, 시기가. 갑자기 너 의사 된 지 얼마 안 지나서 결혼이 말이 되니?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응? 이런 식으로 말하신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엄마 된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의사인데 간호사랑 결혼한다는 말을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겠지요. 저도 어머님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기야, 어머님이 이렇게 반대해서 어떻게 하지? 내가 뭘 더 해야지 어머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직 잘 모르겠다. 어쩜 좋을까? 아니야. 당신은 지금 이 자체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워낙에 남들한테 보이는 눈을 신경 많이 써서 이런 반응하는 거고, 일단 시간을 좀 줘. 내가 엄마
열심히 설득해볼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잖아. 내가 누구야?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든 엄마한테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인지 어필해봐야지. 솔직히 가시방석 같았어요. 저는 속으로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반대를 뚫고서 결혼을 해야 하는 걸까? 좀 자존심 상한다. 그리고 힘들다.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존감 떨어져. 아무래도 제 존재를 싫어하고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저는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아왔나, 간호사인 게 그렇게 별로인 일인가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하루하루 솔직한 말로 힘들고 그냥 때려치고 싶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니까요. 그런데 오빠가 정말로 어머님을 설득한 거였어요. 엄마는 모르겠지만 나 병원에서 인턴 생활할 때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아는 형이 당장 입원해야 할 정도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맨날 계단 올라가고 병원 옥상에서 울고 그랬거든. 그때마다 죽으려고 하는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 지금 이 여자야. 유진이라고. 항상 울고 있으면 정말 신기하게 내 곁에 쓱 와서 휴지 한 장 건네주고, 또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면 내 뒤에 와서 미에로 화이바 음료수 하나 건네주면서 같이 버티자고 말해주고, 이런 것들이 나를 얼마나 감동시키는지 알아? 그리고 유진이의 행동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거라고, 엄마. 제발 결혼 반대하지 마. 어머님은 오빠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런데 엄마가 걱정인 건 걔가 한부모 가정이라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결핍이 있단 말이야. 아니라고는 너도 말하지 못할 거야. 걔는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네가 그 부분을 채워줘야 하고, 그게 널 평생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엄마가 너랑 그 아이 결혼하는 걸 괜히 반대하겠니? 어떻게 너는 골라도 한부모 가정인 애를 고르니? 어머님은 막 삿대질을 하면서 오빠에게 뭐라고 했나 봐요. 오빠도 한부모 가정이든 아니든 그렇게 생각하면 이혼 안 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전부 다 행복하고 결핍 없이 완벽한 사람이냐고, 절대로 아니라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막 반격을 한 거죠. 결국 오빠가 강력하게 나오고 어머님한테 절대로 자기는 이 결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말을 하니 어머님도 어쩔 수 없이 한 수 접고 들어간 겁니다. 아들 녀석 고집은 아무리 엄마라도 절대 꺾지 못한다고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하면서요. 오빠는 저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해준 거였지요. 한편으로는 오빠가 나를 이렇게나 소중하게 대해주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될 사람이라고 말해줘서 나도 참 기쁘지만, 반면 나를 싫어하고 안 좋아하는 어머님의 며느리로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무섭기도 하네. 우리 엄마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에휴, 사돈 될 사람이 네 아빠 없다고 뭐라고 하고 반대가 심했다며. 솔직히 엄마 입장에서 네가 반대를 심하게 한 시댁 사람이 되는 게 걱정된다. 아무리 이쁨 받고 환영받는 며느리도 결혼하고 나면 시댁한테 밉보이는데, 벌써부터 네 시모가 너를 반대하고 탐탁치 않아 하는데 엄마는 그게 마음에 걸려. 그리고 엄마가 너 시집갈 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더 걱정되고. 엄마 됐어. 나도 성인이고 나도 이제는 알아서 해야지. 엄마가 뭐 안 해줘도 돼. 엄마 나 키우느라 고생 많았는데 뭘 더 해주려고. 어쨌든 어머님은 이제 의사 아들이다 보니까 더 좋은 조건의 여자한테 장가를 보내고 싶은 거고,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시고 나를 미워한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내가 감당해야지. 그리고 요즘에도 한부모 가정에 대한 편견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엄마는 우리 딸 다 컸다면서 말하셨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정해지고 난 뒤 안방에서 엄마는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당신. 그래, 아이 결혼인데 상견례장에 아이 아빠가 없어서 그 시댁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게 뻔하다니까. 당신이 지금까지는 돈 번다고 아빠 노릇 못했는데 지금이 아빠 노릇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이 기회도 놓칠 거야? 당신은 도대체 왜 소중한 거를 알지 못해? 돈보다 더 소중한 순간들과 존재들이 있다고. 돈을 왜 버는데? 그 존재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려고 버는 거 아니야? 왜 당신만 그거를 몰라? 왜 모르냐고. 엄마는 화내는 목소리였어요. 엄마랑 아빠랑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았지요. 사실 저는 아빠와 연락을 거의 안 해요. 제가 어릴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셨거든요. 사실 우리 아빠는 서울에서 엄청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무척 바빴거든요. 사실 저희는 사업하는 아빠 덕분에 어릴 때부터 엄청 넉넉하게 살았어요. 왜 항상 흰 색깔 스타킹 신고 캉캉 치마 입고 유치원 등교하고 머리 이쁘게 닦고 그런 사람이 저였거든요. 누가 봐도 있는 집 자식이었지요. 아빠는 요식업 프랜차이즈화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만큼 너무너무 바빠서 가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아빠가 IMF 때 직격탄을 맞은 거였습니다. 외화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프랜차이즈점들이 줄줄이 망하기 시작하고 아빠는 본점만은 살리겠다고 하면서 돈을 대출해서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그것마저 그냥 박살이 나게 된 것이었죠. 그때 저희 집이 한순간에 망하고 엄마와 저 그리고 아빠는 단칸방에 들어가고 아빠는 어떻게든 재기를 하겠다고 다시 일어나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닌 겁니다. 엄마는 그게 지쳤던 거죠. 맨날 성공하겠다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행동을 하니까 속이 터질 것 같았고 이제는 제발 그만해 하면서 싸우다가 결국 두 분이 뜻이 안 맞으셔서 이혼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엄마와 저 둘이서 산 거였어요. 시모가 말하는 소위 한부모 가정이 되어버린 거였죠. 아빠는 한국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하고 해외로 가셨어요. 동남아 쪽으로 넘어간 거고요. 그렇게 저와 아빠의 연락은 그때 그 시절에서 멈추었습니다. 엄마는 간간히 양육비 때문에 아빠와 연락하는 듯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한부모 가정이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밉보이니까 엄마가 큰 마음을 먹고 아빠한테 연락한 거였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딸아이한테 못해준 걸 해줄 수 있는 기회야. 나 그 상견례 날 진짜 중요한 미팅이 있고 가게 계약 관련한 거라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상견례 날짜 미루면 안 돼? 이런 말이 오간 거였습니다. 엄마는 열불이 터진 거죠.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자식 관련해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부모가 꼭 필요할 때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계약하고 출장 간다는 핑계로 항상 참석하지 않았지. 당신이 애 초등학교 유치원 운동회 와본 적 있어? 애 생일을 챙겨준 적 있어? 그런 적도 없으면서 역시 사람은 안 바뀐다고 하더니 내가 기대하고 당신한테 요구한 게 바보였지. 그래, 내가 바보다. 이혼하길 잘했어, 역시. 그래, 당신
그 외국에서 사업 열심히 해서 잘 먹고 잘 살아. 당신 아주 부자 되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런데 당신 죽기 전에 정말 후회할 거야. 이렇게밖에 못 살았던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알겠어? 엄마는 팍 끊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빠한테 아이 상견례에 참석할 수 있다고 물어봤는데 역시나 일이 있다고 아빠는 안 된다고 한 거였지요. 엄마는 잔뜩 화가 난 채로 속상해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 아빠 없어도 우리 둘이 잘 뭉쳐서 상견례 진행하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엄마, 한부모 가정인 건 창피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돈한테 숙이고 들어갈 필요도 없어.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지? 엄마가 나 열심히 잘 키워줬으니까 그거에 집중하자고. 사실 엄마가 이혼을 안 하고 내가 한부모 가정이 아니어도 딱히 우리는 변한 게 없을 거야. 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이니까. 엄마는 그때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사실 그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에 제가 어머님을 미리 만났거든요. 상견례 전에 미리 만났을 때 어머님이 저에게 장난 반 진심 반 어떻게 구렁이가 담 넘듯이 우리 아들한테 요망하게 꼬리를 쳤대? 아이고 아주 병원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아들 심리를 잘 파고들었어. 참 어디서 배운 거니 그런 건? 나도 좀 써먹자. 라는 말들로 저를 비꼬았습니다. 저는 되게 속상했어요. 저는 진짜로 남편을 꼬시려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로한 적도 없었고, 또 구렁이 담 넘듯이 남자 꼬시고 뭐 그런 기술도 없었거든요. 어머님은 아무래도 제가 한부모 가정 출신에다가 간호사니까 작정하고 잘난 자기 아들을 꼬시려고 했다고 생각한 거였지요. 저는 속상했어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건지요. 장난식으로 말한 거라서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나마 만남이 끝나고 집에 갈 때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 우리 엄마가 참 말을 함부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내가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에휴, 당신이 이해해줘. 내가 충분히 다시 엄마한테 말해놓을게. 내가 대신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해준 덕에 그나마 마음이 풀리긴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좋은 일이 겹치다 보니까 저도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상견례 날이 오게 되었어요. 엄마는 그날 입는다고 트위스 원피스를 백화점에서 사서 입고 가셨고 저도 나름 긴장되고 꿀리기 싫어서 되게 차려입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센 어머님을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되게 정말 긴장감이 아주 머리카락에도 느껴질 정도였어요. 공기도 그날은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은 혼자서 아이 키우시느라 힘들었겠어요. 아무래도 애는 아빠가 있어야 하는데 며느리가 아빠 없이 자라서 우리도 좀 걱정하는 게 많았지요. 솔직한 말로 우리 세대에는 한부모 가정 안 좋게 보는 게 많지 않습니까? 먼저 어머님이 선제 공격을 하신 거였습니다. 엄마는 약간 당황했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을 많이 줘서 우리 딸 어디 가서 안 꿀리게 이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엄마인 저로서는 딸이 자랑스럽고 너무 대견하기만 해요. 우리 딸만큼 똑부러지게 잘 큰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애가 어릴 때부터 속이 깊고 하도 생각하는 게 너무 어른스러워서 학교에서 인기도 많고 주변에 사람도 많았거든요. 어머님은 약간 우리 엄마 말을 듣고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때도 저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네, 그래요. 뭐 그런 건 다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은근히 돌려 깠습니다. 엄마도 화가 나서 손깍지를 끼고 꽉 화를 참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요. 저도 짜증났습니다. 삭막한 분위기가 흐르고 상견례장이 얼음 같았을 때 갑자기 문을 드르르륵 열고 누군가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헉헉거리는 한 남자. 키가 멀대같이 큰 그 남자는 아빠였어요. 엄마는 아니 당신이 여기 어떻게 온 거야? 못 온다며. 오늘 계약이 있어서 한국 못 온다고 했잖아. 당신 말이 마음에 계속 걸려서 그냥 다 캔슬하고 어제 새벽 비행기 타서 한국 왔어. 안녕하세요. 유진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아이 엄마가 자꾸 걱정을 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 내서 오게 되었네요. 그런데, 아빠는 갑자기 시모의 얼굴을 보면서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시모도 아빠의 얼굴을 보고 눈이 토끼 눈처럼 휘둥그레졌거든요. 시모는 아니, 어떻게 된 거죠? 물었고 엄마는 이혼했는데 연락은 하고 살아서 이렇게 와달라고 부탁한 거라고. 나도 오늘 남편이 여기 올 줄은 몰랐다고 한 거였죠.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시모를 빤히 보더니 혹시 정숙 씨 아닌가요? 정릉리에 살던 정숙 씨. 내가 어릴 때 친동생처럼 지냈던 애랑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어머님 이름이 정숙이 맞았어요. 어머님은 갑자기 혹시 형식이 오빠? 갑자기 아빠와 어머님이 아는 척을 하니까 우리 엄마도 그렇고 저랑 남편도 그렇고 둘 다 엄청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무슨 일인가 하면서요. 아빠는 야, 김정숙, 너 참, 너 아직도 여전하구나. 아이고, 그 깍장이가 다 커서 어떻게 사돈으로 만나? 너 참 웃기다. 너도 한부모 가정이면서 우리 딸 한부모 가정이라고 그렇게 뭐라고 한 거야? 아빠는 시모에게 한마디 했고,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당황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아빠랑 시모는 동네 친구였던 거였어요. 아빠가 그때 잘 살 때라서 시모한테 엄청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고 친동생처럼 지냈던 거였죠. 그래서 시모가 초혼에 실패해서 재혼했다는 사실도 알았고, 시모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서 힘들게 살았다는 사실도 전부 아빠가 알고 있었던 거였죠. 자신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시모는 고상한 척 하지 못하고 깨갱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겁니다. 한순간에 상황은 역전되었고,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 아이고, 아버님이 내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줬던 형식이 오빠였네. 그래, 사실 나도 한부모 가정이라서 너무 힘들었고, 제발 나 같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내 며느리로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너에게 모질게 군 것 같다. 원래 사람이 이유 없이 싫으면 그 사람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여서 그렇다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며느리 너의 마음에 상처 준 것 같구나. 사돈에게도 미안합니다. 괜히 기싸움에서 제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네요. 정말 한순간에 어머님은 물에 빠진 강아지처럼 깨갱거리고 저희에게 고개를 조아린 거였어요. 아빠와 시모가 아는 사이였다니. 정말 역대급 반전 드라마를 본 것처럼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아빠가 상견례장에 나타난 것도 솔직히 기대도 안 하고 당황스러운데 알고 보니까 사돈끼리 전에 알던 사이였다니요. 아빠는 정수가 너 원래 착한 아이였잖아.
애 엄마랑 우리 애가 너 때문에 마음고생 엄청 했다더라. 에휴. 아, 이제는 너라고 부르면 안 되나? 사돈이라고 불러야지. 사돈, 안사돈, 우리 딸 안 괴롭힐 거죠? 우리 딸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간호사 되고 한 번도 뺀질된 적 없이 살았다고. 우리 딸 이제 그만 힘들게 하고 이왕 이렇게 결혼하기로 한 거 잘 부탁합니다, 안사돈. 아빠가 이렇게 말하니 어머님은 고개를 숙이면서 오빠, 아니 바깥사돈, 당연하죠. 내가 미안해요. 다. 아이고, 망신도 정말 이런 망신이 다 없네. 결국 상견례는 정말로 딱 기강이 잡힌 상태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끝나고도 어머님은 따로 전화와서 저에게 사과를 할 정도였지요. 엄마는 아니 당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올 거면 말을 하고 언지를 주든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일단 와준 건 고맙지만 솔직히 황당해. 미안해 여보. 내가 그렇지 뭐. 아니 당신이 전화로 그랬잖아. 당신 돈 왜 버냐고.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니냐고. 돈 버느라 딸내미 상견례도 못 가고 딸이 한부모 가정이라고 타박받고 힘들어 하는데 그것도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게 무슨 아빠냐고 말하는데 나는 그때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 내가 성공한다고 성공만 바라보면서 살았더니 어느새 나는 돈을 많이 벌고 해외에서 우리 한식당 이름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 정작 내 가슴은 텅 비었더라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이 나는 그냥 껍데기뿐인 성공을 한 거야. 나 너무 바보 같았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계약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때려치고 한국에 온 거야. 나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살려고. 안 그래도 한국 들어오고 싶었는데 이제 그 계기가 생긴 거지. 한국에서 우리 딸한테 못 해줬던 것도 해주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많네. 아빠는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결심한 거였어요. 외국에 있는 아빠의 한식당은 다른 기업에 팔아넘기기로 말을 했고 아빠는 남은 인생을 한국에서 보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결심한 아빠 덕분에 결혼식장에 혼자 들어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고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마음의 안정감을 주었어요. 남들이 전부 제가 이혼 가정의 딸이란 것을 식장에 들어갈 때 알 것 같아서 나름 좀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고민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기뻤지요. 그리고 제 남편도 정말 놀랐어요. 아버님이 이런 분이신지 몰랐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무사히 잘 끝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아빠가 완전히 들어왔고 그 덕에 저는 시댁살이 같은 걸 안 해도 되었어요. 어머님이 아빠의 존재에 잔뜩 풀이 죽어서 저에게 갑질을 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정말 든든했어요. 워낙에 아빠가 어릴 때부터 시모를 봐왔어서 약점 같은 것도 다 알고 하니까 어머님이 아무 짓도 저에게 못한 거였죠. 그리고 우리 엄마와 아빠가 다시 합치게 되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사죄를 한 거였죠. 당신, 내가 미안해. 당신과 우리 딸을 위해서 돈 벌려고 하고 열심히 사업한 거였는데 결국에 나는 그 어떤 것도 둘 다 성공시키지 못한 것 같아. 당신이 현명했지. 당신은 딸을 위해서 살았고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당신 나름대로 다 했으니까. 나는 그러지 못했던 거고.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 생활 하는 동안
당신 가슴에 상처만 준 것 같아서 나 이제는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당신한테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싶어. 당신, 내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정말 미안해.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감히 안 할게. 대신 내게 기회만 준다면 그 기회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당신에게 최선을 다할게. 우리 정말 사랑했잖아. 남부럽지 않게 하루하루 사랑하면서 평생을 기약했는데 나 때문에 그 약속이 어그러졌으니까 이제는 다시 내가 그 약속을 펴서 지킬게. 엄마는 아빠의 그 한마디에 수십 년간 고생해왔던 마음이 사르르 녹게 된 거였어요. 엄마는 생각보다 여리고 약한 존재였는데 저를 키운다고 강한 사람이 되었던 거였지요. 그래서 엄마는 결국 아빠의 마음을 받아주었고 두 분은 합치게 되었어요. 성공해서 한국에 들어온 아빠는 금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었고 그동안 고생한 엄마를 위해서 나름대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준 겁니다. 엄마 그동안 저 키우느라 관절염에 아픈 부분도 많았는데 아빠가 엄마를 데리고 싹 검진도 해주고 여자로서의 삶보다는 엄마로서의 삶을 살았던 엄마에게 여자로서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카드도 주고 같이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준 거죠. 약간 우울증이 있고 항상 기가 죽어 있었던 엄마도 아빠의 그 마음 덕분에 다시 행복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엄마의 인생을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한순간에 인생 역전한 거였으니까요. 남편도 정말 신기한 눈으로 저희 가족 상황을 보았고요. 오히려 정말로 시모가 저를 괴롭히고 타박한 덕에 엄마가 아빠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시모가 저를 괴롭힌 게 어쩌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에게는 신의 한 수가 된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는 정말 역대급 신의 한 수였던 거였죠. 적당히 막말을 했다면 시모는 지금까지 저희 집에 갑질하고 저에게 분풀이했을 텐데 그 선을 넘어버려서 결국 이혼한 우리 아빠가 한국에 오게 만들었고 시모 참교육 당한 거였네요. 이런 걸 바라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참 신기하네요. 어쨌든 덕분에 우리 엄마는 행복해지고 아빠도 다시 인생의 방향을 잡고 제2의 순간을 사는 것 같아서 저는 기쁩니다. 그리고 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생활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꿀같은 신혼생활을 사는 것 같아서 그저 기분이 좋을 뿐이네요. 참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 어떠한 큰 기회를 만들어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신기하네요. 그래도 뭔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들이 전부 술술 잘 풀린 듯 싶습니다. 앞으로도 꼬이고 악한 마음 가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봐야겠어요. 이렇게 또 뚜벅뚜벅 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오겠지요. 엄마 아빠의 이혼이 저에게는 흠인 것 같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흠이 아니라 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저는 저를 이루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